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트렌드코리아 쓰고 있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흥미로운 주제로 같이 이야기할 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비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대 비건 생활 대표 주자로 나오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MZ세대 비건 지향인입니다. 네, MZ세대라고 당당히 밝혀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비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비건 생활을 잘 실천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모셨는데, 일단 비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그 계기는 제가 그 아프리카 케냐라는 곳에 있는 시골 지역의 고아원으로 잠깐 갔었는데 그때 한국인 분들 중에서 생일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닭볶음탕을 하자. 그래서 닭을 이렇게 잡았어요. 먹기 위해서요. 근데 그 네덜란드인가 거기서 오신 배낭객이시면서 봉사활동 자였던 분이 갑자기 그 닭을 안으면서 I don't need this baby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게 잘 지내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상당히 적대적으로 저희한테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 비건이라는 게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채식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됐고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서적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되게 흥미로워서 제가 초병렬 독서법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동시 접하니까 훅 빨려들듯이 그때부터 아 해야겠다라고 막 처음부터 이게 모든 육식 동물을 안 먹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비건 지향인 분들이나 채식주의자 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도미니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엄마한테 부탁해서 같이 엉엉 울면서 보고 난 뒤에 못 먹겠네 싶어서 저는 안 먹게 됐어요. 그 계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그 다큐멘터리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도미니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배자들이라는 건데 저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동물이라는 존재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놀잇감, 오락감으로서 투하는 소라든지 달리는 경마 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동물 종마다 돼지, 소, 양 다 다뤄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여서 상당히 잔인하기도 하고요. 휴지가 없으면 보기 힘들 정도로 힘겨워요. 그 이전에는 육식을 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이후로 육식을 다 끊으신 거네요?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다른 환경적인 측면에서 힘든 건 있었는데 내가 원래 기존에 먹었던 거를 먹지 못하는 어떤 유혹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시작하고 나서는 더 관심이 생겨서 여러 가지 더 컨텐츠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더 잘 해나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지 뭔가 다른 힘듦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저는 비건이나 채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실천은 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데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비건과 채식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단계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개념적으로 다른가요? 비건이 하위에 있는 단어고 채식이 좀 더 큰 범위이군요. 채식주의라고 한다는 거는 동물의 살덩이를 안 먹는 경우를 그냥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체계가 채식주의라는 체계가 피라미드처럼 있다면 거기에서는 비건이 약간 상위 체계? 영어로 번역을 할 때도 strict vegetarian이라고 하듯이 약간 엄격한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달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동물의 부산물 그리고 동물의 살덩이 이런 것까지도 먹지 않고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비건보다 조금 덜 스트릭트한 그런 단계도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페스코테리언, 해산물까지는 먹는다든지 아니면 락토오보라고 해서 뭐 달걀이나 우유까지는 뭐 먹는다든지 이 플렉시테리언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지양하려고 하지만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 되게 다양한 좀 체계가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비난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종차별이 나에게 피라미드가 상위로 갈수록 좀 더 훌륭하고 뭔가 좀 더 대단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생선이 돼지보다는 좀 덜 그렇죠. 소중하다는 생선은 거야?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네네네. 거죠. 네. 실천하시면서 좀 힘든 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그런 인프라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외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누군가와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소비가 되는 상품들이 대부분 동물성 재료가 들어있는 경우 아니면 그 재료 소재로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도 난감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채식을 한다? 비건을 한다라고 하면 배가 고플 것 같다거나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365일 동안 고기를 안 먹으면 어지럽지 않을까?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비건이 된 이후로 더 건강해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되게 많고 러닝을 뛸 때도 폐활량이 더 좋아진 것 네, 같아요.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물론 다만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통해서 좀 섭취하게 되는 그런 경로가 있어서 비건이나 좀 엄격하게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은 따로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챙겨 먹거든요. 네, 제가 체감하는 바로는 훨씬 더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네. 신체적으로 건강해졌다. 이거는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 채식을 하거나 비건을 하면 어떻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제가 너무 아껴주고 싶고 제가 오늘도 뭔가 우울하거나 힘들면은 나 왜 힘들까? 왜 우울할까? 운동을 좀 덜 해줬나? 뭔가 밥을 제대로 맛있게 못 먹었나? 정신적으로 조금 그래서 명상이 좀 필요한가? 이렇게 스스로 계속 체크를 하고 하는데 비건을 지향하게 된 것도 다른 존재들의 어떤 안이나 안녕을 바라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연결된 느낌? 계속 연결되어 있고 내가 당신을 케어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그 방향이 계속 뻗쳐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호영이 씨가 전형적인 지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지세대들은 이런 환경을 실천하는 걸 좋아하고 내 존재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동물, 다른 존재의 안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그거를 지구인 정체성을 갖는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우주를 우주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지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걸 지구인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영 씨가 지금 얘기해 준 그 정신적인 건강이 딱 지구인 정체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들으면서 좀 했습니다. 이 비건이 단순히 먹는 식생활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태도,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비건이나 채식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먹는 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의류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동물 실험을 안 하는 화장품을 쓴다거나 이렇게 좀 확대가 의식주로 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호영 씨도 그런가요? 네. 어떤 먹는 거 말고 내가 다른 거 어떤 거 좀 실천하고 계세요? 동물을 요새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동물을 먹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죽이거나 착취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에 가죽이나 털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산물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엄연히 독립적인 산업이고 같이 윈윈하면서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식료품 외에도 소비를 할 때 항상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샴푸나 린스는 알리프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쓰기도 하고요. 네. 달바 그리고 멜릭서 마녀 공장의
비건 라인이나 그리고 닥터즈의 비건 라인의 경우에는 동물 실험이나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제품들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할 때 고려를 하고 그런 브랜드 위주로 항상 봅니다. 지금 브랜드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PPL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눠 드리자면은 최근에 가죽 가방 대신 사과 껍질로 만든 가방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걸 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가볍고 이게 정말 사과 껍질로 만든 건가? 사과 부선물로 만든 건가? 라는 좀 의심이 들 정도로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들이 뭐 의류, 이런 잡화, 뭐 화장품을 넘어서 좀 의식주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최근에 또 읽은 보고서에서는 집을 지을 때도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 이런 그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소재를 쓴다. 이런 뭐 보고서들도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트렌드가 앞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지금 비건 생활을 실천하고 계신 입장에서 비건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추천하고 싶으세요? 네. 당연히 저는 같이 지향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건이라든지 채식주의에 대해서 접하셨을 때 그 뭔가 완벽해야 될 것 같고 엄격하게 내가 뭔가 하나에 또 지켜야 되는 거를 가져가는 것 같고 그래서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네. 절대 안 돼. 네네. 이렇게는 네네.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속 가능한 채식. 네. 지속 가능한 채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채식이나 비건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지구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런 게 좀 당연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비건을 하거나 채식을 하는 분들을 좀 우리가, 독특하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정말 독특한 사람이 아닌 그런 당연한 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저희가 잘 몰랐던 그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